예,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쌈바리둥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자, 오늘 2부는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죠. 자,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이셨죠? 김행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예, 이게 참 발음이 힘들구나. 비대위원. 이게 제일 힘든 발음이 뭔지 아세요? 정동영 전 장관. 이걸 빠르게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발음이. 그러시겠다. 왜냐면 전부 정동영 이게 그러니까 유성음이 계속 이어지면 이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 자, 어제 있었던 이제 제가 전이라고 소개해드렸던 이유부터 얘기를 해야죠. 됐어요? 그죠? 하루 만에. 예.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제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저는 사실 안정을 뭐 계약보다 안정이다 이런 거보다 이게 단순한 안정은 아니지 않느냐, 전략적 마인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행 비대위원께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 개혁보다 안정택한 거 절대로 아니고요. 진짜 개혁하려고 강력한 당정 일체 체제를 만들었다. 이제 진짜 우리 집권 여당은 대통령이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이 또 대통령과 분리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진짜 개혁 이제부터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김기현 대표께서도 노동개혁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는 확고한 체제가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진짜 개혁 죄송한데 네. 진짜 개혁을 하려면 좀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친윤 너무 일색이 아닌가 이런 걸 걱정하고 물론 당정이 함께 같이 가고 대립적 관계를 갖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 때가 예외였죠. 역대 정권 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얘기를 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그 다양성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을 일단은 제시를 해야겠죠. 네. 그 목소리를 대신 정당에 전달해주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도 사실은 언론의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당정대에 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 등등을 통해서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여소야대 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야당이 말하는 특검을 받을 거 이태원 이런 등등을 해서 상당히 물밑 그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의 갈등가처럼 표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그 요구가 있었을 적에 당이 그걸 치고 나간 건 아니고요. 당정대 회의에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했고요. 그 소통의 기반이 좀 더 확실하게 됐다. 저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정당은 여론의 최일선에 있는 거니까 그 여론을 가감없이 좀 전달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민희 의원님, 제가 또 어제 그 전당대회 물론 안 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일부 보도는 봤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제가 그렇죠. 안 보죠. 당연하죠. 근데 어제 이제 사람들이 일단 관심을 갖은 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레이 미저러블 거기에 나와 있던 음악 이 배경으로 이제 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등장을 했다. 이게 하나의 화제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중에 나라와 당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 국가와 당의 위기를 악용하는 세력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받아들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윤핵관과 친윤을 제외하고는 조금 적대적으로 보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나라와 당의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위기 그러면 야당만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데 당의 위기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도 같이 공격하는. 그렇죠. 당내 인사의 얘기인 것 같아요. 이번 당대표 경선이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대통령실이 그렇게 당무 개입을 하고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 못 나오게 하려고 100% 당원 투표로 바꾸고 지금 우리가 금방 까먹어서 그렇지 개입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50%에서 2.9% 넘었단 말이죠. 과반 겨우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집권초라 대통령께 힘도 실어줘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지나친 당무 개입은 또 어쩐지 아닌 것 같고 안철수 대표를 찍자니 못 믿었고 천하람은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좀 더 성장하길 바라고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반영된 것 같고 표현이 참 기가 막히십니다. 진짜 딱딱딱 짚으시네요. 그렇고 예. 그리고 이건 예측된 결과죠. 집권 초기에 대통령께 힘 실어주고 싶죠. 이건 국민들도 그렇고 지지자들은 더 할 것 같아요. 그 결과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천 협박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당장에 거기 비슷한 맥락의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당장에 안철수는 김은혜의 공격, 김은혜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공천을 놓고. 그 지역구. 네, 그러니까 분당 어디죠? 거기. 예. 네, 분당.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게 수면화되지는 않아도 공천 갈등이란 늘 있는 거고 이제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아니 총선 1년 남아도 실제로는 1년 훨씬 안 남았죠. 그 1년. 물밑으로 공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선대 하면은 뭐 불과 한 근데 반년 정도밖에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개별 후보들은 지금 가도 늦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전략 공천을 예. 어떤 개념으로 뭐 저격 공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예. 이미 총선은 시작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그래도 국회는 국회고 대통령께 힘을 실어줘도 상권 분립은 상권 분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친윤 일색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준석 그 개라는 분이 한 명은 될 줄 알았어요. 최고위원이. 당대표는 당연히 어대현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친윤 일색이 돼버리니 이럴 예. 때는 이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일색이 돼버리면 그에 예. 따른 반작용이 반드시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셔야 될 것 같고 다행은 그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하여 여야가 대화가 시작되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여야가 갈등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걸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당연하죠.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울 건 싸우고 맞아요. 갈 건 가고 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왜 화합을 못하고. 원래 정치는 화합하라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정치는 이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링 위에 대신 올려놓고 룰이 있게 싸워라. 이게 사실 예,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지금 최민희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 제가 김영희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선거는 말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짜 이제 지선이든 총선이든 대선 전국 단위 선거에선 스윙 보터들 중도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도층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죠. 예. 수도권 얘기하자면 저희가 수도권이 121석입니다. 그중에 저희 당은 17석뿐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3번의 총선을 진 당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희는 대체 가능한 리더를 발굴하지 못했어요. 오죽하면은 당 내에서 자체 후보를 못 내서 윤 대통령을 모셔다가 선거를 치를 정도로 당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있는 전 민주당도 대선 패배는 그렇게 골이 깊어요. 새로운 대체 리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민주당이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붙들고 있는 이유는 친명계, 비명계, 반명계 다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리더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수도권의 그 대부분의 당협위원장이 12년 동안 원외시고 굉장히 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가 쉬워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비명계 반명계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계 친명계라고 해서 떨어져 갖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그 정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반란표 찍은 사람들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30여 명의 반란표 스스로 다 모습 드러내고 공개 토론하자 이럴 정도로 저격을 해요. 저희는 그것을 일으킬 만한 세력이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정당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중도 확장이 굉장히 쉬운 그런 포인트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공천 카르텔인데 지금 민주당은 정말 공천 카르텔에 딱 막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당의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아마 옥중에 가서도 공천할 거예요. 절대로 놓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거 갖고 지금 서로 간에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럴 만한 뭐가 없어요. 아예. 우선 예. 하나만 지금, 예. 교정해드리면 2012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서 이겼어요. 네, 그때 그랬었죠. 그리고 2016년에 한석 졌고 2020년에 그랬으니까 2번 진 거죠. 3번 진 게 아니고. 2번, 3번 졌다고 하시면 아니, 지방선거까지 합해서 아니 총선 말씀하시는 지방총선만 오케이.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정성호 의원님이나 박범계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제 지론이 동교동계가 당을 장악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친노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세력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 조금 다르지만 친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재명 친명. 예, 친명이 형성되는 건 이재명 후보가 비주류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반명이든 비명이든 그분들이 당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주류와 비주류는 경쟁하고 장개석도 한때는 중국 대륙의 옛날에 영웅이었잖아요. 친박도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친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세력이 친이가 형성된 건, MB계가 형성된 건 그쪽에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총선에서 중도를 놓고 경쟁하는 건 저는 유능함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친윤 1색이 되면 아무래도 중도 확장성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등등이 과거에 얘기할 때는 수도권에 중도 소구력이 있고 청년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답이잖아요. 민주당도 막 그 인재가 많아서 이럴 땐 이 사람을 쓰고 저럴 땐 저 사람을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경우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공천 룰이 이미 이해찬 대표 시절에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공천장에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에선 맞지만 다들 대표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대표가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해찬 대표를 거치면서 너무 룰이 아주 정말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해찬 대표의 룰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정하게 바꾸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중도로도 확장하는 길이다. 민주당의 경우 그렇게 보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것은 저는 검찰의 수사가 아무리 봐도 안 공정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정하지 못한 검찰 수사에 동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100% 옳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비판하시되 선은 넘지 말고 저는 비주류로서 계셔야 된다. 그래야 다시 민주당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맞아요. 우리 예, 정치학 친박. 교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당도 마찬가지로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그거야 뭐 당연히 다 그 운영의 문제지 무슨 룰 갖고 따질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비주류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비주류였다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절대로 비주류 아니죠. 당연하죠. 네, 주류죠. 어떻게 비주류가 있어요? 그분을 거스르는 공천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유승민 씨의 공천 협박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만은 정말 교정하고 싶은데 제가 최민희 의원님께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7대 3으로 했어도 유승민 씨는 절대로 대표가 될 수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5대 5일 때도 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뭐 유승민 그 한 분을 위해서 룰을 바꿨다. 이거는 이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임팩트가 아니니까. 또 하나 뭐 공천 협박이 시작됐다. 유승민 전 의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지난 선거 때 황교안 대표께서 당시에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해야 우리가 수도권에 압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합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수도권의 공천 주도를 유승민계가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불과 앞두고 유승민계가 그냥 막 내리꽂혔어요. 그냥 막 잘 기억나실 거예요. 김세연 뭐 등등등. 그래갖고 갑자기 그 몇 년 동안 표 갈다가 갑자기 막 갈려졌어요. 그게 수도권 패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당에 있는 분들은 유승민 대표의 공천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얼마나 부당했었는지. 우리 수도권에서 이기질 못했어요. 이건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이건 최민희 전 의원님께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유승민 전 의원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천 협박 누가 했는지, 그때 공천 누가 했었는지, 수도권 공천.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때 그분이 제대로 공천하셨었는지 제가 거꾸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조금 무슨 공천 협박이 시작이 돼요. 제가 유승민 아니 아까 그 얘기 하셨어. 유승민 전 의원께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공천 협박을 시작했다고 하셔서 제가 진짜 그때 공천 협박은 우리가 그때 느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유승민 의원한테 하시고 그런데 5대 5로도 안 되는 유승민인데 뭐하러 7대 3 놔두지 당원 100%로 바꾸니까. 그 얘기도 수두했어요. 그 얘기 제가 잠깐만요. 요건 정말 그렇게 할게요. 무리하게 뭐하러 이렇게 이번에 바꾸니까. 김남국 의원이랑 몇몇 친명계 의원이 그래요.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당대표는 당의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다. 당원이 뽑는 거다. 100% 당원이 뽑아야 된다. 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면서 당대표의 거취 문제를 왜 당의 국회의원들이 뽑냐. 당 저는 투표 붙이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니 우리 당이 100만 당원 시대를 맞춰서 우리 책임 정당 민주주의 하겠다고 당원 100% 하겠다고 했을 적에 그렇게 민주당에서 우리 당을 비난하더니 이제 와서 당 전원 투표제를 친명계에서 다 들고 일어났어요. 심지어 파악을 못하신 것 뭘 같은데요. 파악을 못해요.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당 대표의 거취를 당원 전원의 투표로 정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안민석 의원이 왜 그랬냐면 김남국 의원이 그런 적이 없어요. 김남국 의원 등등등이 다 갑자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비명계에서 당대표 물러나라라고 하니까 나온 얘기예요. 왜 당대표 거취 문제를 당원 국회의원들이 정하냐.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그거예요. 100% 당원이 정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다. 그 얘기를 안민석 의원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개인은 당대표의 이제 거취를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개인은 유승민 의원이 곧 국민의힘에서 공천 협박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민석 의원이 예를 들면 그 말은 맞잖아요. 예를 들면 몇몇 국회의원들이 당대표를 사퇴하라 그러면 대표가 사퇴해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 사퇴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몇 명이 그런 주장을 할 때 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안 나오다가 왜 나왔는지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살펴보고 만나서 듣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도 안민석 의원처럼 왜 몇몇 의원이 당대표를 사퇴하라 마라 하느냐. 당대표 사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건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자라는 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를 채택했습니까? 논의 절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인 거죠.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그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이 당원들이 의원들 평가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의원 평가제 당 공천에
그 당원들의 그때 의원표가 제기를 제기를 잘 했죠. 당개혁위원회 그 무슨 민주당 내에 위원회가 안으로 그거 한번 아니고 그때 한 저 명이 장경태 의원이 장경태 의원 한 명이 혁신이 그러니까 혁신이 안으로 내놨죠. 이거 장경태 의원 의원이. 억울해서 죽을라 그래요. 네. 예. 장경태 본인이 의원 그 혁신 오늘 하다가 그럼 제가 완전히 이따 그냥 물어볼게요. 네. 오늘 오는데 장경태 인터뷰 의원이 해요. 위원장이라서 한 거고 본인의 안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 이따 물어봅니다. 아니 혁신안으로 내놨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거진다는데. 아니 내놨는데 뭘 안 내놨다고 그래요. 아니, 이런 보도가 아니라니까요. 나왔는데. 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거 제가 그게 아니라 고집을 네. 피우시면 아니 제가 이따가 물어보는데 근데 그렇죠. 한 그거 명이 물어보면 돼요. 얘기했다고 예. 아니 아니라니까요. 자, 아니요 혁신안으로 일단은- 내놨다고요. 위원장으로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외국 보도에 아니, 그래서 휘둘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자 이제 딴 거 잠깐 좀 네. 해보죠. 뭐냐 하면 이 특검 이제 뭐 쌍특검이다 이 특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뭐 특검 어떻게 됐던 간에 특검 추천권이 일단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의 추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지금 이런 건데 이 추천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희 일단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가 중단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 같다고 보여지고요. 대장동 근데 수사를 중단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대장동하고 네. 상관은 없죠. 아니 일단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도둑이 아니 본인이 수사 진행 중인데 그 본인이 그 특검 검사를 임명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둑이 경찰한테 우리한테 수갑 넘겨라. 우리가 알아서 수갑 채우겠다. 그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근데 도둑이 경찰한테 수갑을 아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요.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이거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이거 짧게 와 하고 이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셨다. 제가 이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은 압도적으로 지지해 왔어요. 그 프로테이지가 뭐 과반에서 좀 넘고 이게 아니라 압도적이에요. 그다음에 대장동 관련하여서도 50억 클럽과 곽상도 아들 특검은 이거는 뭐 거의 그 없었던 지지율을 보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지율.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죠. 아니, 국민들이 그건 지지하는데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는 그 지난번에 네. 지난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교섭단체가 여러 개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국민의당 쪽에서 추천을 했잖아요. 예. 특검을. 근데 저는 이게 교섭단체가 지금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일정한 수 이상의 5인 이상의 야당에게도 그렇게 하면 추천권을 줄 수 있도록 제가 그 한 가지 최민희 의원께 저는 여쭤볼게요. 예.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대통령이 포함됐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이 지금 거론되는 의혹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가 포함된 정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에서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 나머지 정당은 안 되죠. 1인 정당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5인 이상 정의당만 하면 되겠네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수는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5인 이상의 야당. 저는 이런 식의 뭐 지금 그렇게 갑자기 법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정의당에서 아니 이거는 정의당 정의당하고 주관으로 특검을 하겠다. 자꾸 그런 얘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 네. 법을 바꿀 수가 없다가 아니라 같은 주제의 법안이 여러 개 올라가면 대안 반영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그런 제안이 대표께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그 재벌 절여서 수갑을 뺏겠다고 하는데 그 본인의 그 권한을 정의당에 넘겨줄 리가 없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자, 시간이 이게 완전히 이거 됐는데 15초씩 드릴게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자, 우선 김행 비대위원부터. 저는 요즘 민주당을 보면서 아수라 15초입니다. 영화 시즌 2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수라 시즌 2 정당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예, 저는 15초 지났습니다. 최민희 김기현 의원님. 대표에 대해서 가해진 여러 가지 투기 뭐 특혜 의혹들 있잖아요. 예. 이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반드시 검찰이 정말 탈탈 터는 수준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